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이 채소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채소는 60대 이후 드시면 신장 손상과 혈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연령 이후 특정 채소를 잘못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예방보다는 치료와 수술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깨끗하게 먹으니까 평생 건강할 줄 알았지 하며 웃으시던 박성호 어르신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그분이 서울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65%나 망가져 있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채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신장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병원 진료실에서는 진료 시간이 짧아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천근만근 피곤하고 두 다리는 물이 찬 것처럼 퉁퉁 부어오르는 분 계신가요?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눌렀을 때 쑥 들어가서 나올 줄 모르는 부종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밤에는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을 못 자고 설치지는 않으십니까? 짜게 먹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는데 몸이 무겁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 정수기 필터인 신장이 살려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하고 더 정성껏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수많은 환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곳에서 의사들은 여러분의 식단을 하나하나 점검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수치와 약 처방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병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에서부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소 섭취량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신장 환자는 계속 늘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상식이 나이가 든 우리 신장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채소를 먹어서 병이 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보여드리고 식단을 바꾸게 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후 주의해야 할 채소 5가지와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막힌 필터를 부드럽게 도와주는 기적의 채소 5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댓글로 물어보셨던 독성을 빼고 약으로 만드는 올바른 조리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성호 어르신의 신장을 망가뜨린 원인이자 60대 이후 반드시 경계해야 할 채소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냉장고에 이 채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섭취 방법을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성호 어르신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왜 병원 문턱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들어야만 할까요?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제가 느낀 가장 큰 안타까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역설적으로 신장 환자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대 병원 시스템은 여러분이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것보다 이미 병이 생겨 수술하고 투석하는 것에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흰 가운의 권위를 내려놓고 진료실 밖으로 나와 여러분 앞에 선 진짜 이유입니다.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몸은 본래 스스로를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천연 정수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뿌리인 신장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 원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하고 비싼 검사를 권하는 법은 상세히 알려주지만 정작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에 평범한 채소가 어떻게 우리 몸의 필터를 망가뜨리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3분이라는 찰나와 같은 진료 시간 동안 수십 명의 환자를 받아야만
병원이 운영되는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 여러분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원리처럼 잘못된 상식이라는 씨앗을 심었기에 질병이라는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는 거대 의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는 내용은 어떤 일반적인 의학 잡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현장의 생생한 진실입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차마 환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방법이 널리 퍼질수록 병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값비싼 의료기기의 사용 빈도가 낮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고귀한 노후가 차가운 병실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가족들의 품 안에서 평온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신장을 생명의 근원인 정을 보관하는 창고라 믿어왔습니다. 생명 에너지의 정수가 저장되는 소중한 보물창고와 같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이 귀한 보물창고가 우리가 보약이라고 믿으며 챙겨 먹었던 채소들 때문에 서서히 독소로 가득 차 파괴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신장질환은 마치 어두운 밤에 찾아오는 도둑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필터는 꽉 막히고 미세혈관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이제는 그 두꺼운 기망과 비밀의 베일을 단호하게 벗겨야 할 때입니다. 제가 그 험난한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마음을 열고 이 진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성호 어르신의 신장을 65%나 망가뜨린 공포의 5가지 채소 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었지만 사실은 신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치명적인 암살자들입니다. 이 리스트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내용이기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5번째 위험한 채소는 바로 우리 민족이 생일마다 먹고 산모에게는 보약이라 믿는 미역국입니다. 미역은 바다의 영양을 듬뿍 담고 있지만 노년층의 신장에는 가혹한 짐이 됩니다.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성분들이 대사를 돕고 피를 맑게 하지만 신장 필터가 낡아진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요오드 과잉은 갑상선 호르몬 체계를 흔들어 신장의 대사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칼륨은 여과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쌓입니다. 미역국을 매일 드시는 것은 신장 정수기 필터에 진흙탕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족합니다. 보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조상님들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4번째는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음식이라 불리는 묵은지입니다. 오래 삭힐수록 깊은 맛이 나지만 신장에는 가혹한 나트륨 폭탄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묵은지를 물에 씻거나 데치면 안전하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수개월에서 수년간 소금에 절여진 배추는 세포막 깊숙이 나트륨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 과도한 소금기는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신장의 가장 미세한 단위인 사구체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마치 고압 세척기로 약한 종이 필터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구체는 흉터가 생기고 딱딱해지며 여과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됩니다. 묵은지의 깊은 맛 뒤에 숨겨진 신장 파괴의 진실을 이제는 직시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갓 담근 싱거운 겉절이를 소량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줄을 지키는 길입니다. 3번째는 겨울철 별미이자 구수한 맛의 대명사인 시래기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말리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채소를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 성분이 생채소보다 2배 이상 농축됩니다. 여기에 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여 드시면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3배, 4배로 늘어납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인 수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래기를 통해 과도한 인이 들어오면 신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인 수치가 높아지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혈관에 쌓이고 신장 결석을 유발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시래기국 한 그릇이 여러분의 신장을 돌처럼 굳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번째는 요즘 건강 주스와 해독 주스의 주인공으로 각광받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채소의 왕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지만 60대 이상의 신장에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특히 케일을 생으로 갈아 마시는 녹즙은 가장 위험합니다. 케일 한 장을 씹어 먹는 것과 10장을 농축해 마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갈아 마시는 순간 엄청난 양의 칼륨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케일 녹즙을 마시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채소는 반드시 입으로 꼭꼭 씹어서 천천히 흡수시켜야 합니다. 기계의 힘을 빌려 편하게 마시려는 욕심이 여러분의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망의 첫 번째는 바로 뽀빠이의 채소로 유명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박성호 어르신도 매일 아침 드셨던 음식입니다. 하지만 시금치에는 수산이라고 불리는 옥살산 성분이 채소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은 신장 안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미세한 유리조각들이 신장 내부의 연약한 조직을 긁고 상처를 내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상처들이 아물면서 신장 조직은 섬유화되고 결국 딱딱하게 굳어 기능을 잃게 됩니다. 박성호 어르신의 신장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시금치 속의 수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생시금치를 샐러드로 드시는 것은 신장에게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반드시 뒤에서 알려드릴 특수한 조리법을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채소는 모두 우리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그 한 젓가락이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채소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냉장고에 이 채소들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독을 쌓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이 단어를 적는 행위는 단순히 글자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만큼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여러분의 고귀한 결심이자 사랑의 약속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확인하고 더 정성스러운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장기입니다. 투석실의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기기 전에 지금 당장 식탁의 주인공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고기를 줄이고 싱겁게 먹으라고만 말하지만 진짜 비밀은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채소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도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신장 기능의 65%를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채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채소로 대체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명은 이미 연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무너진 신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의 길을 끝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진실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노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과 수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채소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습니까? 평생 채소는 보약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20대의 새 기계가 아니라 60년 넘게 쉼없이 돌아간 낡은 정수기 필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병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양쪽으로 콩 모양의 신장이 2개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필터가 각각 100만 개씩 총 200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20대와 30대의 사구체는 탄력이 넘치고 촘촘합니다. 흙탕물이 들어와도 칼륨이 쏟아져 들어와도 거뜬히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50대와 60대를 넘기면 이 필터는 자연스럽게 낡고 헐거워집니다. 마치 오래 쓴 방충망에 구멍이 뚫리고 먼지가 꽉 끼어 바람이 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기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칼륨의 역습입니다. 칼륨은 심장을 뛰게 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젊은 신장은 남는 칼륨을 즉시 배출하지만 낡은 신장은 이를 혈액 속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심전도에 이상이 생기고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병원에서는 이 상태가 되어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까지는 절대 식단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수산의 공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 같은 채소에 가득한 수산은 칼슘과 만나는 순간 날카로운 결정체로 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연약한 사구체 필터 안으로 미세한 유리조각 수만 개가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산 결정체들은 신장 내부의 미세한 혈관벽을 사정없이 긁고 지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 조직에 수만 개의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만 반복되는 상처는 결국 조직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섬유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딱딱하게 굳어버린 신장 조직은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의 신장이 65%나 손상된 것도 바로 이 미세한 유리 조각들이 매일같이 필터를 찢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자세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의사들은 여러분이 사구체와 수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식단을 관리하여 신장을 보호하게 되면 비싼 혈액투석 기계를 돌릴 일도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일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은 여러분의 자가 치유 능력을 키워주기보다는 약과 기계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제가 느낀 이 비정한 현실이 저를 진료실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해지려고 채소 주스를 마시고 계신가요? 그것은 낡은 정수기에 고압 세척기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몸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신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예전 방식 그대로 채소를 드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투석실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장이 낡았다고 해서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필터가 약해졌다면 그에 맞는 부드럽고 안전한 연료를 넣어주면 됩니다.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독소를 배출하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줄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채소의 종류를 바꾸고 조리법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할 기적의 채소 5가지를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 지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밖에서 보낼지 안에서 보낼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제 채소는 아예 쳐다보기도 싫고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자연이 우리를 배신하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저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채소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진짜 범인은 채소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쳐버린 여러분의 신장 상태를 무시한 채 살아온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범인은 현대 문명이 가져다준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함정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채소들은 본래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장은 기계와 같습니다. 60년, 70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온 이 정수기 필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0대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채소를 대합니다. 아니, 오히려 건강해지겠다고 몸에 좋은 성분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진짜 악당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놓여있는 믹서기와 착즙기입니다. 편리함만을 쫓아 채소를 갈아 마시는 행위는 신장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연은 채소를 입으로 꼭꼭 씹어 먹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야 침 속의 효소와 섞여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되고 신장이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순식간에 농축된 액체로 만들어 몸 안으로 들이붓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연약한 신장 필터에 칼륨과 수산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덮치는 꼴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수많은 상식이 사실은 병원 수익이나 거대 기업의 마케팅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특정 성분이 좋다는 것만 강조할 뿐 그것이 지친 노년의 장기에 어떤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침묵합니다.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짜 빌런은 우리 몸의 세밀한 변화를 살피지 않고 남들이 말하는 건강법을 맹목적으로 따라간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자책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진짜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해결책만 찾으면 됩니다. 신장이 조금 낡았다고 해서 생명의 빛이 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낡은 필터에는 그에 맞는 부드럽고 섬세한 방식의 관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독을 약으로 바꾸는 지혜는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다시 숨쉬게 할 진짜 보약 같은 채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연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무너진 신장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기적의 채소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채소들 때문에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겁부터 나셨을 텐데 안심하십시오. 우리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기적의 채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채소들은 우리 주변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지만 그 효능만큼은 어떤 비싼 보약보다 강력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검증한 신장 치유의 핵심 병기 5대 천왕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장의 구원자는 바로 애호박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애호박이 사실은 신장에 아주 훌륭한 보약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이 풍부한 수분은 우리 몸속 정수기 필터에 쌓인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씻어내려가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애호박은 다른 채소들에 비해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제가 박성호 어르신에게 가장 먼저 권해드린 식단도 바로 일주일에 3번 애호박을 넣은 심심한 나물이었습니다. 애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C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여과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소화가 잘 되니 기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대사산물을 줄여주는 데도 으뜸입니다. 두 번째는 신비로운 보랏빛의 주인공 가지입니다. 가지의 진한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신장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앞서 제가 신장은 수만 개의 미세 혈관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활성산소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지키는 것이 곧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가지를 쪄서 담백하게 드시면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사구체 필터가 막히지 않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많은 분이 가지를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위험합니다. 채소를 말리면 칼륨이 농축되어 신장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가지를 쪄서 부드러운 상태로 드셔야 그 생명력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채소는 얼갈이 배추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거친 섬유질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질긴 채소는 오히려 독소를 만들어내는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얼갈이 배추의 섬유질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이 부드러운 섬유질은 장내 독소를 스펀지처럼 흡착하여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은 장과 신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서 독소가 먼저 걸러지면 신장이 해야 할 해독일을 장이 대신 처리해주는 셈이 됩니다. 신장이 잠시나마 휴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신장이 쉬어야 회복될 기회가 생깁니다. 얼갈이 배추는 그 휴식의 시간을 벌어다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식탁의 감초이자 천연 소화제인 무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는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 신장으로 가는 대사산물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신장은 단백질이나 복잡한 영양소가 분해되고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늘 과부하 상태입니다. 무는 이 과정을 미리 도와주어 신장의 일감을 덜어줍니다. 특히 무의 서늘한 성질은 몸 안에 열을 내리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도와주어 신장의 여과 기능을 간접적으로 보조합니다. 무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익힌 무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신장 필터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노폐물을 배출하는 힘이 강력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향긋한 향으로 우리 입맛을 돋우는 깻잎입니다.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릴알데히드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입니다. 세균이 요도를 타고 올라와 신장까지 침범하면 신우신염이라는 무서운 병을 일으킵니다. 깻잎은 신장과 방광의 염증을 억제하고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천연 항생제와 같습니다. 신장 필터가 감염으로 인해 망가지는 것을 미리 차단해주는 든든한 보초병인 셈입니다.
깻잎 한 장 한 장에 담긴 향긋한 치유 에너지가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채소들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애호박과 가지, 그리고 얼갈이 배추와 무, 마지막으로 깻잎입니다. 이 채소들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연 치료제이자 지친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은총입니다. 박성호 어르신도 이 5가지 채소로 식단을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무거웠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얼굴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채소들이 아무리 신장에 좋다고 해도 여전히 칼륨과 미네랄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 좋은 성분들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 조리 비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독성을 완전히 빼내고 약효만 남기는 신비로운 조리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구원자 채소 중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즐겨 드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 올리고 싶은 채소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신장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이 단어를 적는 순간 여러분은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하나 읽고 더 깊은 치유의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신장을 살리는 이 기적의 여정에 제가 끝까지 함께하며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장을 지키는 결정적인 조리 비법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 비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진정한 건강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보약 채소를 알게 되셨으니 건강의 절반은 이미 찾으신 셈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먹는 법이 틀리면 독이 되듯이 이 채소들도 어떻게 조리하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정립한 이 원칙들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물에 충분히 데치고 그 물은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장식단의 제1순위 법칙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칼륨과 수산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기만 해도 칼륨의 30%에서 50%가 제거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채소를 데쳐낸 그 물을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채소 삶은 물에 비타민이 우러나왔다고 생각해서 그 물로 국을 끓이거나 밥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그 물은 농축된 칼륨 덩어리이자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채소만 건져내시고 물은 버리셔야 합니다. 건져낸 채소도 찬물에 한 번 더 헹궈 주시면 남아있는 미네랄 성분까지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많은 분이 아까워서 참아 버리지 못했던 그 독소가 담긴 물을 이제는 건강을 위해 미련 없이 버리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댓글창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사구체 필터를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절대로 갈아 마시지 말고 반드시 입으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채소를 믹서기로 갈아 만든 녹즙이나 해독 주스는 신장에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채소를 갈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이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게다가 액체 상태로 마시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씹어 먹을 때보다 몇 배나 빨라집니다. 갑작스러운 칼륨의 습격에 신장은 속수무책으로 망가집니다. 반면에 입으로 천천히 씹어 드시면 침 속의 효소가 소화를 돕고 영양소가 천천히 흡수되어 신장이 대비할 시간을 가집니다. 건강을 위하신다면 믹서기는 잠시 넣어두시고 튼튼한 치아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채소는 해가 떠 있는 점심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도 저마다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장은 낮 동안 왕성하게 활동하고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에 칼륨과 수분이 많은 채소를 잔뜩 드시면 자야 할 신장을 깨워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꼴이 됩니다. 밤새도록 소변을 만들어내느라 신장은 쉬지 못하고 여러분은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치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이 많은 애호박이나
가지 같은 채소 반찬은 점심 식사 때 충분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이른 시간에 하시고 데친 나물 위주로 조금만 드셔서 밤새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원칙들을 적용하여 박성호 어르신이 어떻게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때 위험 수준이었던 수치가 이 식단 원칙을 지킨 지 정확히 3주가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너무 가벼워요. 양말 자국이 안 남습니다. 하며 웃으시던 어르신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65%까지 떨어졌던 신장 기능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푹 주무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채소의 종류를 바꾸고 조리법을 달리하고 먹는 시간을 조절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만 지킨다면 박성호 어르신처럼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배운 생존 전략을 3가지 층위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운 것을 즉시 정리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신장 필터를 갉아먹는 적들을 단호하게 몰아내는 것입니다. 시금치와 케일, 그리고 시래기와 묵은지, 마지막으로 미역국까지. 이 5가지 채소는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칼륨 폭탄이나 수산 파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생으로 갈아 마시는 녹즙이나 채소를 데친 물을 다시 국물로 사용하는 치명적인 습관을 오늘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절반 이상의 간행친항을 덜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친 신장의 쉼터가 되어줄 구원자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애호박과 가지, 그리고 얼갈이 배추와 무 마지막으로 깻잎을 식탁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삼으십시오. 이 채소들은 신장의 부종을 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며 독소를 배출하는 기적의 양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충분히 데치고 물기를 짠 뒤에 드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박성호 어르신도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지켰기에 3주 만에 다리의 붓기가 빠지고 생기를 되찾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주의사항입니다. 바로 현대의학과 자연치유의 조화로운 균형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신장 관련 약들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훌륭한 조력자이지 약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한 비타민 K 성분은 약효를 떨어뜨려 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채소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지 말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 단계에 따라 적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투석을 하지 않는 3단계나 4단계. 환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칼륨 제거 조리법이 큰 도움이 되지만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애호박이나 무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를 드실 때도 반드시 양을 엄격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크레아티닌 수치와 칼륨 수치를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확인하면서 채소 섭취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을 찾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매일의 식단과 조리법부터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의 비결이자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단계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을 치유의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제가 말씀드린 식재료들이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오늘 한 끼의 밥상을 바꾸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이 바뀝니다. 박성호 어르신이 되찾은 평온한 일상을 여러분도 반드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댓글창에 99라는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99라는 숫자는 우리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자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생존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질병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언제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